얘를 거꾸로 뒤집어 붙이면 얘는 무슨 도형 되겠습니까? 평행사변형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기에 파란색으로 적어 놓았던 제일 짧은 길이가 얘가 되고 두 번째 길이가 얘가 되고 땡땡땡 가서 요렇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자. 이 파랭이하고 빨갱이 길이를 모두 합한 길이는 항상 몇이다? 15가 될 거예요. 자, 이 15라는 길이가 몇 개가 여기에 더해져 있습니까? 29개가 더해져 있는 상태지. 29개 있으니까. 근데 내가 구하려는 길이는 이 전체 길이의 딱 절반이지. 그러므로 얘를 2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2분의 435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풀었어? 가우스가 풀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푸니까 엄청 쉽지? 이게 가우스의 힘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근데 또 시중교재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또 답안이 이렇게 안 나온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 2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솔루션 1 가우스의 개념으로 뒤집어 가지고 푸는 유형이고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푸는 유형 좀 더 무식하지만 네, 이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등분을 했을 때 이 등분을 한 녀석이 요 밑변에 어떠하다? 평행이라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밑변에 평행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어차피 등차 수열의 합이라면 등차 수열의 합이 아이고 미쳤구나. P1, P2, Q1, Q2. 자, 등차 수열의 합이라면요.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초항하고 공차만 구하면 돼요. 맞나요? 등차 수열의 합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만 알면 된다? 초항과 공차 D만 알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 많은 녀석들 중에서 누구에만 신경 쓸 거냐면요. 초항이라는 건 요 길이지. 그리고 공차라는 건 요 두 개의 길이를 구해서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뺀 게 공차지. 다른 길이 다 필요 없고 선생님이 그려놓은 요 빨간색 길이 두 개만 구해가지고 모두 게임을 다 끝내버릴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비례식으로 풀도록 할 거예요. 30등분 했댔지. 얘가 1이면 이만큼은 뭐가 되겠습니까? 30이 될 거예요. 자, 내가 얘를 A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떤 식이 되겠어? 1대 30은 A 대 15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러므로 초항 A는 몇이 나오겠습니까? 2분의 1이라는 길이를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식으로 요번에는 이 두 번째 항을 구해볼 거예요. 자, 얘 A2라고 그럴까? A2? 예. A2는 이만큼의 길이를 선생님이 1로 잡으면 이건 몇이 되겠어? 2배니까 15가 돼야 되겠지? 얘가 1이, 그냥 얘를 2로 잡을까? 2대 30으로 잡을게요. 그래요. 자, 2대 30은 A2 대 15다 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A2는 뭐 나오겠습니까? 1 나오겠죠. A2는 1 나올 거야. A1은 2분의 1, A2는 1이에요. 자, 그러므로 초항은 몇이다? 2분의 1. 공차 D는 몇이다? 2분의 1. 되겠죠? 자, 그러면 초항과 공차 알고 항 몇 개 더하는지 알면 29개 더하는지 알면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구할 수 있겠네요. 등차 수열의 합 29개를 더할 거다. 2분의 29에 초항 2A 2A 플러스 n-1 28 D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2분의 29에다가 1에다가 14니까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2분의 435라는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때? 그냥 공식에 끼워 맞춰서 계산학적으로 푼 거고요. 이 녀석은 뭡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의 개념으로 푼 거야. 보니까 개념이 좋아. 이 공식에 끼워 맞춰서 푸는 게 좋아? 개념이 좋아요. 그래서 수학은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야. 되겠습니까? 네. 자, 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개 이상의 등차 수열의 합. 이거 한번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등차 수열 AN이 공차가 D1이고 등차 수열 BN이 공차가 D2일 때 수열 AN 플러스 BN은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이다. 공차가 몇인 D1 플러스 D2인 등차 수열이다. 앞에서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답을 내시면 답을 외쳐주세요. 답은 500. 자, 15초 후에 같이 풀게요.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관찰력이 좋은 학생의 풀이. 문제의 구조를 되게 잘 보는 학생의 풀이하고요. 두 번째, 그냥 일반적으로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푸는 풀이. 이렇게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다? 관찰력. 식을 찬찬히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등차 수열이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구조, 이 식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뭘 주고 있어? 어?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를 주고 있네? 그럼 얘를 써먹으면 되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는 밑에 있는 식의 구조를 저 구조에 맞추면 A1 플러스 B1 플러스 C1 더하기 A2 플러스 B2 플러스 C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의 20 더하기 B의 20 더하기 C의 20이라고 밑에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를 새로운 수열의 각 항이라고 했을 때 AN, BN, CN이 모두 등차 수열이면 이 세 개의 등차 수열을 더해도 얘는 뭐가 나온다? 등차 수열이 될 거다요. 그럼 우린 결국 뭘 알게 된 거야? 등차 수열의 초항과 등차 수열의 말항을 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S20이라는 이 수열의 합을 구하게 되면 2분의 항은 모두 몇 개 더했습니까? 20개. 초항은 몇이에요? 7. 말항은 몇이에요? 4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얘를 계산하면 500.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문제에서 출제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식의 의미를 해석해서 관찰력을 갖고 푸는 방법. 자, 두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푸는 방법이에요. 그냥 문제 이런 거 필요 없어.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2분의 20개의 항인데 A1 플러스 A20 초항 플러스 말항 이렇게 되겠구나. 더하기 2분의 20개의 항을 더하는데 B1 플러스 B의 20이구나. 그리고 2분의 20개의 항을 더하는데 C1 플러스 C의 20이구나. 그래서 얘는 모두 다 10에 A1 더하기 A20 더하기 B1 더하기 B의 20 더하기 C1 더하기 C의 20이므로 요렇게는 7이고 요렇게는 43이므로 얘는 몇이 되겠다? 더하면 50이 돼서 답이 500이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풀이가 더 좋냐라고 그러면 선생님은 솔루션 1이 더 좋다고 봅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필기. 자. 됐나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열에 다 적용되는 일반화된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 개념은 좀 잘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SN 되겠습니다. SN. 자, SN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1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라고 가르쳤죠? 맞습니까? 1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선생님이 보통 일반항 뭐라고 표현합니까? AN이라고 표현해요. 도대체 이 AN과 SN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AN을 제외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선생님이요. S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A1부터 AN-1번째까지 합은 S에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n-1이라고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세요. 자, 결론 낼까요? S는 Sn-1 더하기 AN이구나. 즉 다른 말로 AN은 Sn-S n-1이라고 이렇게 식 세우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요 Sn과 AN 사이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에게 SN 주면 우리는 일반항 AN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죠? AN은요 Sn-S n-1입니다 라고 했는데 n자리에 선생님이 2를 대입해 봤어. 1 대입하면 S0이라는 게 나오네? 우리 솔직히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2, 3, 4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지. S0이라는 식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두 번째 식, 요 두 번째 식을 기준으로 요 개념을 논하게 되는 겁니다. 즉 AN은 Sn-S n-1이야 라는 얘기는 n이 몇일 때부터 2일 때부터 적용할 수 있는 얘기지 n이 1일 때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요거 첫 번째 초항 A1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그러면 A1은 그냥 A1이 뭐야? S1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치? 항 하나의 합 S1 A1은 S1이야 라고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결론 내볼까요? 자, 요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면 항상 답이요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요. n이 2 이상일 때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A1은 S1은 별도로 계산이 안 되니까 따로 구한다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녀석이 여기까지가 보통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뭐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어요. S0가 정의가 될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n이 1일 때는 A1은 S1-S0인데 얘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S0를 구했는데 이 S0가 0이야. 그럼 빼기 0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습니까? 즉 그래서 결론 내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이 SN이라는 식을 주고 AN을 구할 때 S0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런데 그 0이 나온다라는 말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 적어놓으십시오.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예요.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0이 나오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예요.
그래서 어머 S형이 0이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에는 Sn-SM-1이고 S형이 0이 나오면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니까 이 녀석은 첫 번째 항부터 적용해도 문제가 없어 라고 답을 한 줄로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구했는데 요 S0의 자리에 만약에 3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A1은 S1이랑 같아야 되는데 빼기 3을 하니까 얘는 식이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얘는 써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계산상으로 S형이 0이 아닐 때 이 녀석이 가진 수학적 의미는 첫 번째 줄에 적습니다. 첫 번째 항은 완전 돌연변이이고 첫 번째 항은 완전 돌연변이이고 줄 바꿔서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첫 번째 항은 완전 돌연변이이고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첫 번째 항은 완전 돌연변이고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S0가 0이 아닌 경우에는요. AN은 SM-SM-1이라는 공식을 쓰되 얘는 2항부터 적용이 되고요. 첫 번째 항은 완전히 돌연변이를 이루기 때문에 A1은 S1이다 라고 따로 구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SN 주고 AN 구하는 문제가 나올 때 항상 S0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건 공식입니다. AN은 SM-SM-1이라는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 용도 땡땡. 문제에서 SN 주고 AN 구할 때 문제에서 SN 주고 AN 구할 때 문제에서 SN 주고 AN 구할 때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열에 다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뭘 주고 있습니까? SN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 보고 뭘 구하래요? AN을 구하래요. 자, 이처럼 문제에서 SN 주고 AN 구하세요 라는 문제 나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한다? S0부터 확인합니다. 자, N자리에 0 대입하니까 얘 뭐 나와요? 0 나와요. 자, S형이 0이 된다의 의미는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답을 한 줄로 써도 된다, 두 줄로 써도 된다, 한 줄로 써도 된다요. 그냥 편하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 AN은 SM-SM-1이므로 SN은 n의 제곱 플러스 2n이고 마이너스 SM-1은 n-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n-1을 뺀 거야. 그래서 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지워지고 n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 지워지네요. 결국 2n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만 살아남겠네요. 자, 그래서 AN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어차피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니까 AN은 2n 플러스 1이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니까 n은 1, 2, 3 땡땡땡이라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나요? 이게 일반적인 풀이에요. 만약에 서술형 평가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S형이 0이다, S형이 0이 아니다의 의미를 모르는 수학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그 경우에 좀 주의를 해줘야 돼. 너희들이 선생님을 설득해야 될 수도 있어.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뭐야?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되게 슬프지만. 네. 자, 됐죠? 그러면 솔루션 2 하고요. 밑에 있는 문제, 솔루션 2까지 가도록 하자. 여기까지 갈게요. 자, 보자. 선생님이 SN을 봤더니 저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면 상수항이 0이네!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죠.
아까 선생님 편법 가르쳤던 기억나십니까? 예, 마치 미분하는 기분으로 2n 플러스 2에다가 이 녀석의 개수 2를 빼주면 답이 나온다라고 아까 가르쳤죠? 편법. 엄청나게 다 빨리 낼 수 있는 편법.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푸느니 등차 수열일 경우에는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기억나시죠? 이 공식입니다. 2am 플러스 b-a 공식. 기억나시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